마그네슘만 먹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눈가 주변이 막 떨리거나 또 실룩실룩하는 경험 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대부분은 한쪽 눈꺼풀이나 눈 아래 부분에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면의 근육 혹은 입 주변에서 경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증상이 마그네슘 부족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상식처럼 되어버려서 스스로 약국 가서 마그네슘을 사 먹기도 하고 좋아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왜 마그네슘 먹었는데 효과가 없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눈가 떨림이 마그네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눈밑 떨림은 양성 안윤근 파동이라고 하는데, 눈 주변으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증상이 수일에서 수개월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떨림증이 생기는 이유는 신경 때문인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말초운동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눈 주변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경은 전기로 신호를 주고받는 전깃줄과 같은데, 우리 몸은 이 전깃줄이 너무 뜨거워지거나 타버리지 않도록 평소에는 제어 장치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제어력이 떨어지면은 신경의 전기 스위치가 꺼지지 못하고 계속 흥분 상태에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연결된 근육이 실룩실룩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전해질이에요. 그러나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신경이 정기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눈가 떨림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피 속의 정상적인 마그네슘 수치는 1.8에서 2.4mg/dL 사이이고 1.2 정도로 떨어지는 저마그네슘 혈중이 되어야 떨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 결핍되는 일은 정상적인 대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술만 마시면서 식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만성 신부전처럼 전해질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곡류, 채소류, 견과류, 생선 등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될 일은 드물어요. 실제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과 연구팀에서요, 혈중 마그네슘 농도하고 눈가 떨림하고 정말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눈가 떨림증이 있는 환자 72명을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환자군의 마그네슘 수치는 2.14, 대조군은 2.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 외에 칼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이나 음주, 흡연도 큰 상관성이 없었고요. 반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환자가 느끼는 피로도하고 커피였어요. 눈가 떨림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피로도가 확실히 더 심하고 커피도 많이 마시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꺼풀이 팍 떨리거나 눈가 주변으로 실룩실룩 거린다면은 마그네슘부터 찾지 마시고요. 첫 번째, 커피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약물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신경을 각성시키고 과흥분시키는 양리작용을 합니다. 피로해도 피로함이 느껴지지 않게 하고 피로해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커피이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뺀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커피에 중독이 된 경우는 마시지 않고 그 커피 향만 맡아도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확인하세요. 특히 요즘에요,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다이어트 약 중에서도 대사를 끌어올려서 지방을 태우는 그런 약들,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고 밤에 잠이 안 오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물들은 눈가 떨림을 쉽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편두통 약으로 처방되는 토피라메이트 같은 그런 약들도 부작용으로 눈가 떨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혈압 조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뇨제, 대표적으로 아세타졸 아마이드 같은 그런 약들도 마찬가지라서 혹시 내가 자주 복용 중인 약 때문은 아닌지 체크해서 필요하다면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절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꿀잠 주무셔야 합니다. 과흥분된 신경을 전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이때 그냥 딱 맞는 말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눈가 떨림이 나타나서 신경이 쓰인다면은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이게 아니고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잤나? 하고 잠자리를 제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은 과로하고 잠 못 자는 것이 눈가 떨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때문에 며칠 신경 써서 쉬어주고 푹 자면 신경도 안정되면서 떨림증도 없어집니다. 네 번째로 눈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컴퓨터나 TV 또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동안에 눈 근육은 계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 근육의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이로 인해서 눈 주변으로 기혈순환이 떨어지면요.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기 신호의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눈 근육의 피로도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도움되는 눈 근육 스트레칭은 제가 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참조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해요. 이러한 네 가지 방법으로 신경이 전기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마그네슘은 반짝 효과일 뿐 눈밑 떨림이 쉽게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 떨림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눈 주변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 반쪽 전체가 꿈틀꿈틀 경련이 일어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측 얼굴 근육 연축이라고 해서 주변 근육과 연결된 안면신경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을 해야 떨림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꺼풀이 꿈틀꿈틀 반복적인 경련이 나타나다가 점점 진행돼서 눈꺼풀이 아예 감겨버리는 안검경련이라는 질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입이 돌아가는 안면마비, 즉 구안화사가 오기 전에도 눈떨림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만 먹고 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얼굴 전체를 거울로 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내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눈 떨림 증상이 신경이 피로하다는 우리 몸의 신호이기 때문에 신경을 피로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